뉴욕시는 겨울방학이 끝나는 대로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재개하되 코로나19 검사를 2배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확진율이 16%를 넘어섰으며 특히 브롱스는 20%를 돌파, 뉴욕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 정부가 미국 내 국내선 비행기 탑승객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린다리 줄리원 뉴욕시의원 당선인들이 27일 뉴욕시청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오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Hi, I'm Dr. Torian Easterling, First Deputy Commissioner and Chief Equity Officer at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As the father of a 1-year-old child myself, I already got her flu shot to protect us against the flu. And I encourage other parents to do the same for their children. Doctors recommend that children get a flu shot every year, starting when they are 6 months old. The flu shot has been shown to be life-saving for children, and it reduces the risk of spreading the flu and becoming sick, which can keep children from missing school and parents from having to miss work. With more of us preparing to come together for the holidays, let's protect our children by getting them their flu shots. And if your child is eligible to receive a COVID-19 vaccine, they can get both shots at once. For more information or to find a flu shot location, visit nyc.gov/flu or call 311. Hungry? 모든 클래식 메뉴 2개를 6불에 빅맥에 템페스트 치킨 맥너겟도 좋겠죠. 한정기간 맥도날드에서. 당신이 타고 싶었던 스타일. 현대자동차가 멋진 조건으로 드립니다. 현대자동차의 인기 있는 모델들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세요. 현대 겟어웨이 세일즈 이벤트. 지금 당신을 위한 특별한 오퍼를 만나보세요. 이 겨울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22 산타페를 최대 48개월 무이자 할부에 90일 할부금 유예 혜택으로 만나보십시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겨울방학이 끝나는 대로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재개하되 코로나19 검사를 2배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인, 캐시 호클 뉴욕주지사는 다음 달 3일부터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함과 동시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면 수업을 위해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정부는 다음 달 3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 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확대하고 동시에 자가 검사 키트를 집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는 안전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클 주지사와 아담스 차기 시장도 동의했습니다.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방학 후 새해에는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확진율이 16%를 넘어섰으며 특히 브롱스는 20%를 돌파, 뉴욕시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6일 기준 뉴욕주 확진율은 16.0%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율 12.4%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는 16.2%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율 12.6%를 크게 앞섰고 롱아일랜드도 18.1%로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율 15.4%보다 2.7% 높았습니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브롱스가 20.4%로 20% 벽을 넘었고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17.5%, 퀸즈 17.4%를 기록했고 브루클린 15.3%, 맨하탄 13.0%로 조사됐습니다. 롱아일랜드도 나소 카운티는 18.6%, 서포 카운티는 17.5%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입원 환자는 5,500명을 넘었으며 특히 어린이 환자가 2주 전보다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 정부가 미국 내 국내선 비행기 탑승객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7일 파우치 박사는 MSNBC에 출연해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합리적인 또 다른 의무화 조치의 하나라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도록 하는 또 다른 장려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날 파우치 소장은 CNN에 출연해 우리는 분명히 당분간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도 자신은 전적으로 상황이 호전되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남아공에서 본 것처럼 급격하게 사태가 호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국내선 탑승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하지 않았으면 여행 1일에서 3일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린다 리, 줄리 원 뉴욕시 의원 당선인들이 27일 뉴욕시청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오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최초의 한인 시의원에 당선된 린다 이, 줄리 원 뉴욕시 의원 당선인들은 27일 각각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시청에서 취임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린다이 당선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취임 선서를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은 미국에서 가족을 일으키겠다는 부모님의 결정을 확인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꿈꾸는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해준 남편의 희생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줄리원 당선인은 이날 취임 선서와 더불어 SNS를 통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남편인 유진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본선거에서 줄리 원과 함께 최초의 한인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 당선인은 오는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뉴욕시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를 위한 투표소가 뉴욕 일원 3곳과 필라델피아 출장소 총 4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에 따르면 맨하탄 공간투표소와 함께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뉴저지 한인회관 2곳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필라델피아 출장소 투표소를 포함할 경우 예년 재외선거 대비 한 곳의 투표소가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재외선거는 사전 신고 신청자에 한해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 투표소별 운영 일정과 시간은 상이한데 이는 오는 30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당초 관심사였던 위 4곳 이외의 투표소 추가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 국회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7일 기준 영구 명부 등재자를 포함한 뉴욕 지역 신고 신청자는 총 6,155명으로 전체 추정 유권자의 4.57%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출장소를 포함할 경우 총 6,586명이 신고 신청을 완료해 전체 중 4.12% 등록률을 나타냈습니다. 신고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여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SBS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렸지만 무증상인 경우 의무격리 기간이 닷새로 단축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절반인 5일로 낮춘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5일 동안 격리한 후 6일째 되는 날 증상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허용한 겁니다. CDC는 다만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5일간은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감염자와 접촉했지만 음성이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꼭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0일간은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CDC는 코로나 전염이 증상 발현 이전 하루 이틀과 증상 이후 2, 3일 안에 발생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격리기간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력 부족 사태가 악화되고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상황 속에서 발표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이 백신 접종자보다 최대 60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집중치료감사센터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코로나19 집중치료 실태를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60대 10만 명 중 37.3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증세가 위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 돌파 감염된 60대 10만 명 중 중환자실 입원자 0.6명보다 60배나 중환자실 입원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또 50대는 미접종 상태에서 중환자실 입원 확률이 접종자보다 30배, 40대는 15배, 30대는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본인이 위독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도 병실 부족 현상을 과속화시켜 의료 측에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권 수수료가 $20 인상됩니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27일부터 16세 이상이 신규 여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비 $110, 업무 처리비 $35 등 현행 $145에서 $20가 인상, 총 $165를 내야 합니다.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 역시 현행 $110에서 $130로 인상됩니다.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여권 신청도 신청비 $80, 업무 처리비 $35 등 현행 $115에서 $20가 인상됨에 따라 수수료는 총 $135가 됩니다. 국무부 측은 좀 더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여권 제작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권 발급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여권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소 6개월 전에 신청 또는 갱신할 것 등을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고객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착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한인 변호사가 고객 돈 $60만 상당을 착복한 혐의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퀸즈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의 사무실을 운영해온 47세 한인 변호사 최모 씨를 2급 중철도, 41개의 상급 중철도, 면허 정지 중 변호사업 지속 등 44개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퀸즈지방검찰청은 최 씨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40명 이상의 고객들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62만 이상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죄가 인정이 되면 최대 15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이미 징계를 받아 2년간 변호사 면허가 정지됐지만 그 뒤에도 계속 변호사를 사칭, 고객들의 선임을 받아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퀸즈 검찰청은 지난 2020년 9월 28일 최 씨가 고객들의 합의금 $6만 6천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적발하고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 등 3개 주 한인이 36만여 명으로 2년 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미국 내 최대 한인 거주지인 캘리포니아 지역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2021년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의 한인 인구는 시민권자 18만 8천여 명, 영주권자 5만 200여 명, 일반 체류자와 유학생 12만 1천여 명 등 36만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35만 875명보다 약 1만 2.6%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뉴욕주는 시민권자 10만 7천여 명을 비롯해 전체 한인 인구가 약 19만 5천 명, 뉴저지는 14만 7천 명, 커네디컷은 1만 8천 명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주와 델라웨어주는 약 8만 명으로 2년 전보다 12.9% 급증하며
트라이스테이트보다 증가율이 5배나 높았습니다. 반면 미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한인 인구는 60만 1,700명으로 지난 2019년 60만 6천 명보다 약 4,300명, 0.7%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한인 인구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늘어난 반면 일반 체류자와 유학생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대형 유통 체인이 온라인 소비 증가와 절도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을 대거 폐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팍스 비즈니스 뉴스는 약국 체인 CVS 헬스는 앞으로 3년간 매년 300개씩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이는 전체 매장의 9%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CVS 헬스가 오프라인 매장을 대거 폐쇄키로 한 것은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또 라이레이드도 비용 절감과 수익 확대를 위해 매장 63개를 폐쇄하기로 했으며 메이시스 백화점도 내년 1월 10개를 포함해 2023년까지 135개 이상의 매장의 영업을 중단합니다. 대형 약국 체인 월그린은 조직적인 절도에 직면,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 지역 매장 5개를 폐쇄한 데 이어서 홈디포, 베스트바이 등도 대량 약탈에 버금가는 절도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지역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기프트카드 주고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기프트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SBS 전영훈 기자입니다. 연말 모임에서 받은 기프트카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려던 한인 이모 씨. 놀랍게도 방금 막 개봉한 카드 잔고는 $0였습니다. 사용 내역에는 남가주 포모나 지역의 대형마트와 미네소타주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발행한 카드 회사는 클레임을 걸어 금액을 되찾으려면 길게는 3달이 걸린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50 transactions, yeah, that might take a little while to investigate. But because it's only 2, it was at the same exact place. We have a specific time frame. You send in your ID, they'll cross-reference that with whoever was making these transactions. Figure that it wasn't you. Hey, they're going to give you the money back. 최근 기프트카드 잔고를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파는 기프트카드를 미리 바코드 스캐너 등을 이용해 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누군가 같은 기프트카드를 사서 액티베이션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캔한 정보를 이용해 잔고를 가로채고 있습니다. So these cards, gift cards, they're out and open for people to handle. Somebody picked it up before they bought it, scanned it, accessed the information on it, probably made a fully different card and used it. 연방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까지 무려 4만 명이 1억 5천만 달러 가까이 기프트카드 사기로 피해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자물쇠 등으로 안전한 곳에 보관되는 기프트카드를 선택해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본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법무부 산하 법제처장에 한인 변호사인 피러연 현상진 씨가 임명됐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뉴저지주 머서 카운티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전소시키고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8세 히스패닉계 남성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콜로라도주 덴버의 벨마 쇼핑센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4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에르메스 매장에 도둑이 들어 버킨백 8개와 캘리스백 5개 등 모두 100만 달러에 달하는 명품백 10여 개를 털어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올해 공화당 뉴욕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커티스 슬리와가 뉴욕 주지사 후보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아들 앤드류 줄리아니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2월 1일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하며 내년 1월 10일부터 전 직원에 대해 매주 2회씩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26일 밤 9시쯤 뉴저지주 아틀란틱시티 익스프레스웨이에서 승용차 한 대가 톨부스를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현대와 기아차에 초대형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마무리된 듯한 엔진 결함 문제가 또다시 동화에 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전라남도 내 고향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및 2022 이민년 새해맞이 전라남도 내 고향 농특산물 특판 행사가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12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내 고향 전라도 농특산물 특판 행사는 곱창김, 미역, 감태김, 참기름, 한식간장, 약재도라지와 전라남도의 대표 상품인 영광 법성포굴비, 매생이, 숙성홍어, 다리포와 각종 젓갈, 액젓류도 준비했습니다.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12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단 10일간 개최되는 연말연시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식품 판촉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고 기온은 44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6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